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김기수입니다. 앞서 이제 주로 기록하고 또 이 인문학 쪽에 하시는 선생님들 발표를 주로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인문학하고 과학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축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글로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장소하고 건축물을 통해서 이 역사라는 걸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학문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발표드릴 내용들이 어떻게 보시면은 평소 접하시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시각적인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게 잘 아시는 몇 장의 사진들을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설 교수님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마 이 지금 사진이었을 것 같은데요. 멜버른에 있는 중앙도서관입니다. 뭐 좀 전혀 다른 성당 건물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보스턴에 갔을 때 찍었던 도서관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가서 찍었던 도서관 건물입니다. 이건 뭐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소세원이라고 하는 이 전통 건축물이 그 당시에 이렇게 그려졌던 판화입니다. 근데 위에 혹시 이게 글자 보이십니까? 김인겸이가 이렇게 했던 시입니다. 근데 저 시를 그대로 공간과 장소로 치환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소세원이라는 건축입니다. 이 건축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러한 이제 시상에서 떠올랐던 아니면은 머릿속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장소하고 공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당이고요. 이제 이 유황 선생님이 여기에 계셨던 그 어떻게 보면 제자들하고 공부를 가르치셨던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면은 이 완락제라든지 그 방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황 선생님이 이 그 조그마한 3칸짜리 수당을 지으실 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 사상적인 측면 아니면 학문적인 내용들이 저런 공간과 장소로 다 치환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이 얘기를 이황 선생님이 학문적 이 유토피아를 여기다 펼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세원의 또 다른 그림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동락당이라고 경주에 있는 이 동락당 개정의 모습입니다. 뭐 흔히 우리 한국 건축을 자연과 어울려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가시면은 아주 특별한 이 건물이 한 채가 있는데 어스각이라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요 건물입니다. 지금 보셨던 건물이 요 지금 개정이라는 건물이고요. 여기에 가시면은 이은적 선생님에 관련된 모든 유적들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후손들이 다 보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 잘 안 보여줍니다. 저거를. 이게 이제 아주 기증하다 보니까 안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동락당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에서 개정도 중요하고 이 동락당이라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은적 선생님이 이게 15, 16세기 때 가지셨던 학문적 세계를 그래도 살짝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이 지금 어스각 안에 있는 유물들인데 이 유물들은 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국가기록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조금 발표하실 때 우리 부산시 1921년 도면 보여주셨잖아요. 부산 부청 저기 도면이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저희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김재준 관장님 저보고 좀 이 발표를 하라 한 얘기들은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좀 안으로 있는 것보다는 좀 밖으로 얘기를 하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중요했던 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세 개의 도시들을 가면은 이런 도서관 건물 즉 아카이브 센터 아니면 기록원 이런 것들이 그 도시의 상징적인 장소고 상징적인 건물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는 저렇게 전통 건축물도 숨겨놓고 있고요. 현대에 지어진 것도 어디 숨겨놓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만약에 이 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들도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산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건축도 없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서양처럼 저렇게 거대한 건축물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동네와 부산포로 이어졌던 조그마한 이렇게 해안가의 마을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이런 그 당시 이게 이제 촬영 외관의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요것들이 삼판가와 육대층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건물입니다. 촬영 외관 안에는 조선시대 건물도 있었고요. 여기가 영도산인데 영도산 너머에 가면은 이제 일본 건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저희들은 16세기, 17세기 때 국제 교류가 이루어졌던 건축적인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저희들이 촬영 외관으로 붙이니까 왠지 요즘에 이제 일본하고 관계들 때문에 외관 이러니까 이 뉘앙스가 안 좋은 거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 자체는 벌써 15, 16세기 때 국제적인 건축 교류가 일어났던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픈 역사가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일제강점기 때의 이제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 용도산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런 이제 의미들이 상쇄되고 이제 일제 강압에 대한 이런 얘기들밖에 안 남아 있는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보여주셨던 그림이 이쪽에 있는 이 지금 부천 건물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닐 때 많이 쓰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산에서 주로 부산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그 학술 대회나 또 건축학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의 관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촬영 외관도 그렇고 부산에 있었던 저 모습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건설인 협회하고 대한민국 건설 통사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썼던 그 근대 전후기의 내용들을 제가 썼었는데 그때 부산이나 경남 얘기를 조금 끼워 넣으려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싫어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부산에 있었던 성지국 수원지나 그리고 부산 항해에 있었던 일부도 이 모습들은 대한민국 토목사에서 어떻게 보면 근대 토목은 저게 제일 앞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부산이 앞서가는 게 싫으신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그 집필하는데 좀 실례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산을 얘기를 조금 이제 첫부터 그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역사 문화 자원 내지는 문화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재라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중요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역사 문화, 공간 문화, 생활 문화라고 하는 이 전체에 속해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은 미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시의 미래의 이 유산이 될 것들을 이제 총칭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문화재라는 영역에서만 아마 얘기가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재적 측면에서만 고민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져야 되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어질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때 올해 기록유산으로 3개가 등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무형유산, 그리고 세계유산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유산들을 다루는데 3개 영역이 있는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이 건축은 세계유산에 속합니다. 근데 기록유산이 3개가 된 것 중에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조선통신사 기록유산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통신사 서울에서 출발해서 결국 이제 부산 외관에서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장소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출발점과 어떻게 보면은 한일을 잇는 어떻게 보면 경계에 있는 이 장소가 부산에 있었다라는 것은 부산에서 기록유산을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선통신사 기록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등재가 되었습니다라는
정서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근데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중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그 기록 유산에 대한 아니면 그 가치에 대한 걸 공유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할 타이밍이 왔다. 근데 그걸 이제 도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시 가치에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있는 얘기들에 대한 설명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165개국에 이런 유산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피난 수도 유산을 가지고 세계 유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게 세계 유산이나 아니면 문화 유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도시들이 등재를 못 시켜서 안달이고, 또 그런 작업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역사 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잘 아시는 구남도의 모습입니다. 뭐 때로는 구남도 저게 왜 세계유산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다들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픈 역사이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두 개의 어떤 양면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 어떻게 보면 흔적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역사 유산에 대한 것들을 산업 시대, 즉 근대기 이후의 유산들까지도 세계 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가보시면은 세계 유산이란 걸 이제 각 지자체들이 홍보를 하면서 관광객 유치부터 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고르비제의 작품들, 뭐 현대 작품들입니다만, 현대 작품들도 지금 세계유산에 2016년에 등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세계유산으로 벌써 등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의 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청동에 있는 구 한국은행 본점이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정할 때 그 한국은행 부산 지점장님이 저한테 굉장히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이런 건물은 주위에 수택이 많은데 왜 이것만 문화재로 지정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부산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은 이 한국은행이 위치했던 그 자리가 조선은행의 본점이 있었던 자리고요. 그게 지금 한국은행 부산 지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사를 가버린 거죠. 금융이 지금 저 단지로. 그럼 저거는 이제 건물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소에 가지고 있었던, 왜 저 자리에 이 부산을 대표하는 국가은행이 들어갔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산의 계양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들이 있고, 주식회사를 스포트하는 은행들이 위치하는 이 구조가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게 국가은행이라는. 근데 그게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선제적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뭐 리버풀이라든지 뭐 영국의 이런 도시들뿐만 아니고, 여기는 비틀즈들입니다. 동상이 있고요. 예. 런던의 모습이고요. 뭐 런던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7월 달에 갔다 왔던 볼티모어라는 도시인데, 미국 볼티모어는 산업 항구였습니다. 부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북한 재개발하듯이. 근데 저기를 지금 이렇게 그 지역에 있었던 특성들을 살려서 관광 자원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는 요게 해전, 처음에 벌어졌던 해전에서 쓰였던 함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이건 수상 택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타면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옛날 건물도 있고 새로운 건물도 있고 이러면서 그 도시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워싱턴 DC에 있는 이 컬처 파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노란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화 역사 시설들이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는 거고요. 저 자체가 워싱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맨 끝에 이제 대통령궁이 있고, 이 반대편에 이제 의사당이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디에 가나 역사 구조물이나 아니면 이런 그 도서관이나, 뭐 중세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서양의 도시들은 도서관과 성당을 중심으로 그 도시가 펼쳐지고
커지고 커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서양 도시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도시를 얘기할 때 당연히 그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요. 않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기록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만큼 또 이게 소중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일반인들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접점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시민들하고 가깝게 만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필라델피아를 갔는데 필라델피아 가니까 이 골목인데요. 여기도 조그마한 박물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책도 파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 눈에는 저런 것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스턴에 있는 이 집이 그 미국의 문화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가보면 그냥 학구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근데 돈은 $5씩이나 받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니까 정말 뭐 배지가 하나 있고 뭐 여기 있는 분이 썼던 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니까 줄을 서서 봐야 돼요. 저거를 줄을 서서. 근데 그게 이제 기록물에 대한 것들이 백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사건이 즉 보스턴에 처음에 해전이 일어났을 때 저기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발견을 하고 모든 마을 사람에게 알려서 전쟁을 일단 막아냈다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록들을 저기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것들은 건축물만 가지고 얘기하면 미학적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학적 얘기밖에. 근데 건축물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는 금방 말씀드렸던 기록하고 이게 합쳐졌을 때 그 건축물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실제 지금 보시면은 멕시코 헌장쯤 오게 되면은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앞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문화재는 철저하게 가둬놓고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강했다 그러면은 90년대 요 멕시코 헌장 이후가 딱 되면은 이거를 그렇게 가둬놓어서는 안 된다. 이제 오픈해서 같이 쓰고 활용하고 이용을 하자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문화재 보호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요 단계가 아니고 요 앞 단계에서 지금 딱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중하다 소중하다 그러면은 그게 오픈되는 게 아니고 귀중하다 소중하다 하면 할수록 창고로 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들 귀중한 건 알겠는데 그 귀중한 걸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현장감이나 사실감이 떨어진다는 뭐 그쪽에서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얘기들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복원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이것을 다뤄가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고요. 부산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뭐 도시재생 사업이었고요. 최근에는 또 뉴딜 사업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뉴딜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게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차추룩 교수님하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 이런 뉴딜 사업이나 재생 사업 할 때 하기 전에 조사부터 하고 기록부터 하자. 그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이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 이제 저희들끼리는 한 2달 전에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역사적인 재현 작업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역사에 대한 눈을 가지신 분은 가서 보시면은 이거는 100% 이미테이션이라는 거 금방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유치하게 이걸 복원을 했어?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뭐 우리 차 교수님의 전화 이렇게 다니면은 정말 속상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있는 것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는 제발 망가뜨리지 맙시다. 예. 뭐 차라리 안 하는 게 그런 경우는 낫지 않은가. 하려면은 좀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교토에 갔을 때 좀 봤던 어떤 사찰인데요. 사찰에 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지금 보면은 후스마에 있는 일본에 있는 오래된 이 그 벽화 그 후스마 장지에 그린 그림이죠. 근데 저게 일본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옆방에서 들여다보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유리라고 얘기하는 이 일본 화가 현재 화가입니다. 가 그린 그림이 여기에 전시가 돼 있어요. 일본의 자연 4개를 이렇게 그려 놓으신 건데 2개를 동시에 이렇게 전시를 하시더라고요. 특별 관람 이렇게 해서. 근데 저걸 보면서 그림을 좋아해서 본 게 아니고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현재적인 문화재와 미래적인 문화재의 가치를 가지는 게 동시에 이게 가치를 갖다 만들어가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영도대교의 모습들인데요. 이 작업을 저희들이 한 8년을 한 것 같습니다. 고쳐내는데. 근데 그 8년 동안 뭐 고생했던 얘기 다 드리려고 그러면은 뭐 다 이 시간이 1시간 모자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가슴 아팠던 사건이 이 영도대교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아마 저 얘기를 가지고 롯데에서는 끊임없이 이 PR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 이것만이 아니고 활용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누구 시민과 함께라는 이 활용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뒤가 이제 같이 연결되는 이런 작업을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하고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연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산에 있는 이런 역사 문화의 관광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건축 해양 역사, 자연유산, 문화예술유산에 대한 이 구조물 위주입니다. 장소 위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번에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510개 지금 부산에 있는 앞으로 우리가 좀 관리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업을 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건축물 234개, 해양 관련된 것들 이것도 한 290개 정도. 요거는 이제 각 그 지역별로 있는 분포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기록들을 남겨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위한 이 기초 작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 했습니다. 자연유산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 했던 이 부분들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안 경관 뭐 이런 부분에까지 중요한 수목에 이르기까지 일단 리스트업을 다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화예술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이게 이제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부분들이고 뭐 그 현물은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작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700개 가까이를 일단 리스트업을 했는데 한번 걸러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앞으로 부산시에다 저희들이 제안을 할 생각인데 기본적인 역사 문화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를 좀 구축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생사업이나 뉴딜 사업할 때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은 한번 다시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쯤에 부산시에 정책 제안을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이제 실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자원을 가지고 관광 벨트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이제 좀 경남에 계시는 분 그리고 울산에 계시는 분을 통틀어서 불경으로 한번 이 사업을 가면 어떨까라고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경북권도 있고 백제권도 있고 광주 뭐 이게 이 광릉 그다음에 이 서울 일대 각 권역별로 이게 다 만들어졌는데 딱 빠져 있는 게 지금 불경 쪽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왕 이 작업이 된다면 같이 한번 불경하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경남 쪽에 아니면 울산 쪽에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활용하면은 불경을 연속하는 이런 자원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로 한 5개의 테마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 역사, 해양 호국, 자연 생태 문화예술, 해양 역사 문화, 요거는 이제 북한 남항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테마를 가지고 부산시 전역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여기는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사라진 게 있는데 사라진 것들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재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디지털 재현 때는 기록 문화가 제일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건축이나 이렇게 도시 쪽에서 이 디지털 재현을 못했던 이유는 역시 이 어떻게 보면 기록 쪽하고 이렇게 서로 코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루트를 만들었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개항과 국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한국, 북한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서 일대에 지금 얼쑥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다대진 일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부산 그 국가기록원의 위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 라인들이 좀 작게 표현이 됐는데요. 요 라인들은 성지국 수원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요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도심 쪽에 있는 이 자산들을 이 네트워크를 하면 이렇게 거미줄처럼 다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은 현존하는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테마 위주로 해서 현존하는 것과 사라진 것, 그리고 기록들을 디지털하고 그다음에 아날로그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걸 만들어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뭐 저희들이 똑똑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로마나 런던 가면 다 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록적인 이 디지털 자료들하고 잘 연결이 안 돼서 이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록원에서 하셨던 작업들을 제가 잠깐 들고 와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인데, 이 지금 건물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부전도서관이라고, 부산시의 뭐 제1호 도서관, 공립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존에 있는 모습이고 예전에 지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꿉시다라고 이제 부산 진구에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도서관 건물, 그리고 이것들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 굳이 그러지 말고 이걸 지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했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이걸 트러블이 일어나서 계속 부산 진구와 부산시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초에 행자부에서 이게 심판조정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갔다 왔는데 여전히 서로 양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계획 단계에서 만약에 이것을 존립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방법을 썼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없애고 새로 짓겠다는 걸 계획을 먼저 달리셔 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돌아가질 지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에 대한 가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를 인정을 하고 다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빈 땅도 많고요. 이거 현대 건축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동경대학에 가면은 동계대학 공과대학 건물은 밑에 건물 위에 이 위에 이 건물이 올라타 있습니다. 옛날 건물 그대로 있어요. 보는 순간 이건 옛날 거고 이건 새 거네, 이렇게 인식이 가능하게끔. 근데 그게 1999년 멕시코 현장 이후로 문화재 다루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여전히 우리는 60년대 이전에 보존이냐 철거냐 이거 가지고만 계속 얘기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사실은 이 동천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게 부산시에서 얘기하면은 근대 산업 라인들입니다. 여기에는 제일제당부터 해서 럭키금성, 그 다음에 럭키치약부터 해서 이런 큰 어떤 부산의 근대 산업을 일으켰던 이 라인들이 동천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그게 올라오는데 한 군데 있는 서면에 있는 게 부전도서관입니다. 근데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은 성지국 수원지예요. 올라오다 보면은 성지국 수원지 가다 보면은 LG 과학관이 있고 아마 LG 기념관도 있습니다. 저 기념관도 오픈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항상 철대문으로 꽉 잠궈놓고, 저도 근처에 살지만 아직 한번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우리 성지국 수원지라는 게 1905년도에 부산시에서 처음 대규모로 만들어진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저게. 근데 거기에 뭐 산책을 다니시면 너무 좋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거기 하나 넘으면은 지금 우리 부산 기록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부산에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저도 처음 알았지만 여기 있는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뭐 이런 귀중한 조금 보여주셨던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얘기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명소를 만드는데 작년에 이제 부산시하고 좀뭐 여러 가지 터널 문제들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는 이 기록관, 서고 아니면 문화재 이렇게 해서 가둬두지 말고 이걸 좀 꺼내서 이제 오픈해서 같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뭐 요즘에 디지털 자료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아마 거기서 출발하지 않을까. 혹시 저희들이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런 소중한 이 자산들이 앞으로 부산의 어떤 이런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좀 일반인들과 호흡할 때 하나의 이게 소스로 이게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